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그년한테 10억만 뜯어내고 이혼시키면 끝이야라고 말했는데 그 대상이 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38살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결혼 8년 차주부이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이 없이 둘이 살고 있지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나름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겉으로는 저를 아껴주는 분이었고 명절마다 우리 지연이 고생 많다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엄마보다 더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와 짜고 며느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의 소개로 용기를 내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좀 늦어 회식이야라고 말하고 나간 상태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대충 차려 먹은 저녁 흔적이 남아 있었고 설거지를 하면서 TV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먼저 인사를 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제 말을 받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이상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고 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라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저를 지연아라고 부르셨지 이렇게 어색하게 며느리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말투도 어딘가 저를 향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년한테 10억만 뜯어내고 이혼시키면 끝이야.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투는 누군가와 이미 합의된 계획을 확인하는 듯한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해 준다니까. 그 집은 이제 끝이야. 그 말 속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숨소리조차 줄이며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 말 속의 며느리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존재를 눈치챌까봐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을까요? 시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당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누구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 지연이구나. 내가 잘못 눌렀나 보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해서 급하게 말을 이어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랑 얘기하던 거다, 별일 아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뚝!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제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0억만 뜯어내고 이혼시키면 끝이야. 그 말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대상이 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고 살았던 이 집이, 제가 알고 있던 그 가족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억만 뜯어내고 이혼시키면 끝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술주정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괜히 먼저 말을 꺼냈다가 상황이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는 남편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 말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날 오후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척 자연스럽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어제 전화 주셨던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어제는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눌렀나 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무슨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 얘기 아니야. 친구랑 수다 떨다가 헛소리 한 거지 뭐. 그 말은 너무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 목소리는 그런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걱정돼서요. 제가 한 번 더 떠보듯 말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상황을 자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채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시댁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왔네. 밥 먹었어? 그 표정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제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그냥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왔어요.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고 TV에서는 낮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을 깎아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바쁘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야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야지.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 말은 평소에도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합리화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 짧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또 다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모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인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제 그 통화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안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발짝도 제대로 떼기 힘들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우연일 수도 있다고 억지로 스스로를 설득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안은 낮과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소파, 남편의 신발, 옷걸이에 걸린 그의 외투까지. 그동안 함께 살아온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곳처럼 어색했습니다. 저는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어젯밤 전화, 시어머니의 말투, 며느리라는 호칭, 그리고 오늘 본 그 이름 민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혹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저는 일부러 TV를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왔어? 제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응, 좀 늦었지? 오늘 일이 많아서.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들어오느라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화면을 보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서, 그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곧 정리될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위로 올려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그 사람 눈치 못 챘어요. 시간만 조금 더 끌면 돼요. 어머니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로 내려놓고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민서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이제는 확인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모르는 아내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의심하며 하나하나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고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평소와 똑같이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사람 언제부터였을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집안에 있는 서류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손대지 않던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각종 계약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넘기려다가 숫자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금액들은 전부 제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래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잔액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있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단순한 지출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거래 내역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나뉘어 여러 번 빠져나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너무 치밀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눈치채지 못하게 가져간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젯밤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0억만 뜯어내고.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돈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과정이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거래 제가 직접 한 게 아닌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접속 기기 정보는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찍혀 있는 기기 정보는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기종과 동일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사람, 제가 함께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메시지, 그리고 그 민서라는 여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바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사람들의 연결 관계까지.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실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당하는 쪽이 아니라 준비하는 쪽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로 그리고 타이밍으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을 절대 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들이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출퇴근 시간과 외출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놓치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정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특정 요일에 꼭 늦게 들어왔고 그날마다 같은 번호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민서라는 걸요.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많이 바쁜가 봐요. 자꾸 늦네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응,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좀 정신없어.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표정만 보면 믿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차를 몰래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남편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뒤 한 여자가 건물 입구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떠 있던 이름 민서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치 익숙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저 멍하니 건물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작게 중얼거리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니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아, 요즘 잘 지내지? 얼굴 본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짧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와라. 밥 한번 먹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 제가 준비한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순간, 저는 바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계좌 기록, 그리고 오늘 확인한 현장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민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날 밤 저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주말 약속을 잡은 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걸 끝내기 위한 자리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 끝까지 이 상황을 뒤집겠다는 생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남편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도록 순서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았고 시간차를 두고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특정 날짜에 집중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날들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부터 메시지, 계좌 거래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메모를 하더니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춘 것처럼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재산 관련 범죄까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한자리에서 모두 드러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캡처와 계좌 내역을 출력해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할수록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그 다음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이 남았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제가 가볍게 말하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요즘 좀 바빠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도 곧 끝이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남편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끝까지였습니다. 모든 게 드러날 때까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때까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고, 이제는 실행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가방 안에 준비해둔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출력해둔 계좌 내역,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였던 제가 이제는 모든 걸 알고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집 가는 거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평소처럼 대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생각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라디오를 틀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왔어? 둘이 같이 오니까 좋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한 사람이 더 와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민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진실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이렇게 자주 봐야지.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제 귀에는 모든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제가 끝내야 할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진지해?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년한테 10억만 뜯어내고 이혼시키면 끝이야.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민서 역시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표정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이었을까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계좌 내역과 메시지 캡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과 문장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메시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랑 다 얘기 끝났다고요? 제가 눈치 못 챘다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이후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이 오가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민서.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모든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오해야.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오해라고 하시기엔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식탁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설마.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다 접수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혼 그리고 재산 반환, 손해배상까지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그 말은 분명 화를 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가족이었으면 이러셨으면 안 됐죠.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말 지금은 의미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한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이제야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고 재산 반환 역시 명확한 증거 덕분에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민서까지
모두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를 탓하며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삶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제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른 표정의 제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얼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나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일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끝까지 확인했고, 끝까지 버텼고, 결국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